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량성 부하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는 이유, 이 이유를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이유를 아시는 분께는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용량성 부하라 하면은 우리가 그 콘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콘덴서에 충전을 했다가 방전하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근데 이 용량성 부하는 유도성 부하와는 달리 사실 우리 일반적인 이 생활에서 잘 보기가 좀 쉽지 않죠. 충전하는 이런 대용량 콘덴서에 충전했다 방전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거의 없는 경우죠. 그렇지만 용량성 부하에서 전류가 90도 앞서는 이유, 이것을 흔히 우리 전기공학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사실 전기공학을 좀 전공을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오른쪽에 아래 그려놓은 것처럼 유도성 부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 충전 전압을 이런 식으로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 이 원리적인 개념,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마치 열공학에서 열공학을 전공하고 해도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 하면은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기공학에서 이렇게 이러한 방법으로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벡터 들어가고 뭐 상가함수 들어가고 이렇게만 배우다 보니까 이 간단한 원리적인 현상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오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너무 간단한데 이것을 간단히 좀 원리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용량성 부하인 경우에는 사실 유도성 부하보다 전류가 90도 앞서는 이유, 이것을 이해하기가 사실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그림을 좀 복잡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는 분께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이유를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간단한 이 충전 회로를 그려놓고요. 이 V1은 이제 콘덴서에 충전을 하는 전압이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V3는 이제 이 충전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전자가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충전이 잘 안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역전압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콘덴서에 리액턴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V2는 이 충전을 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들끼리 전개를 형성해서 전기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충전할 경우에는 서로 이제 충전을 더 쉽게 해주겠죠.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탱크를 간단히 그려놨는데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는 분께는 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펌프를 가지고 탱크에 물을 채운다 생각하면 아주 쉽겠습니다. 물을 채우면은 처음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은 물 레벨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면 이 물 헤더에 의한 압력이 역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펌프는 이 물 헤더에 의한 압력을 이기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 헤더에 의한 압력, 이것이 이제 P3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V3.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역압이죠. 역압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탱크는 이제 이런 경우하고는 다른 게 이 V2와 P2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전기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끌어당겨서 충전에 보탬을 주려고 하는 이런 힘은 없는 것이죠. 이 탱크는. 그래서 이 오른쪽에 간단히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관계를 간단히 써보면은 이제 V1은 이제 충전할 때 전압이고요. V2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전기에 의한 자기들이 형성하는 전압이고요. 그리고 역전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충전할 때는 정전압이겠습니다만은 방전할 때는 역전압인 것이죠. 그리고 V3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전압.
그래서 이 충전할 때는 시로 전압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요. 시로 전압이라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전류를 흘리기 위한 그 유효 전압, 그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전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90도 앞서는 이유를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서 그려놓은 게 제가 이 V1 이것이 이제 충전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압 전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콘덴서에 가압을 하는 전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V3. 그러니까 이것이 V3를 하면은 이제 여기 역전압이죠. 그리고 이 부분 이것이 V2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에 의해서 형성하는 전압. 이것은 사실 좀 크기가 작죠. 이것은 이 두 가지에 비해서 크기가 작으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한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제 처음에 펌프에서 그 밸브를 열어가지고 이제 충전을 시작하면은 빈 탱크에 물을 채우고 시작하면은 이제 압력이 서서히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레벨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 레벨에 의한 여갑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로 V3. 그래서 처음에는 탱크가 빈 탱크이기 때문에 압력이 약하겠죠. 여갑이 없겠죠, 거의. 그러니까 이 충전을 하는 그 압력보다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이제 물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제 여갑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갑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만 압력이 있어도 전류가 많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흐르겠죠. 이게 이제 붉은색 이게 이제 충전 전류인데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도 처음에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프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방향의 프로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쪽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은 역방향의, 만약에 붉은 선이 이렇게 되면은 역방향의 프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정방향의 프로가 처음에 만약에 펌프 같은 밸브를 확 열면은 물이 한꺼번에 확 들어간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전류가 확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탱크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은, 점점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는 것이죠. 탱크 레벨이. 이 탱크 레벨은 여갑이기 때문에 이제 가압하는 전압하고 이제 역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충전하는 전압은 이 차에 의한, 이 충전 전압하고, 여갑하고 차에 의한, 전류가, 전압에 의한 형성되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차가 올라가서 이쪽도 커지고 이쪽도 커지고 하니까 차 전압이 점점 이제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은 이제 이 흐르는 프로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전이 완전히 됐다. 물을 채워놨던 헤더에서 이제 헤더 압력이 역으로 이제 이 압력을 이기고 이 정압을 이기고, 이것이 이제 오히려 그때는 이 헤드압이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P3가 커져버리는 것이죠. 여기 써놓은 대로 방전할 때는 V3가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커져버리니까 오히려 이때는 이제 프로가 역으로 형성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충전할 때 이렇게 갔지만 방전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역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역으로 형성되면서 점점 이제 커지는 것이죠. 이 전압이 가압 전압이 점점 낮아지니까. 점점 낮아지면은 이 헤더가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물을 밀고 내려오면서 프로를 늘린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면은 거의 이제, 압력이, 이 충전 압력, 충전 전압, 이것이 거의 작아지면은, 거의 작아지고 이제 이 거의 작아졌기 때문에 헤더가 이제 거의 밀고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사이클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쪽 탱크에 하나 더 있다 채우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사이클을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이 한 사이클만 생각하면 간단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새로운 탱크에 채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이클이 이제 이것이 90도니까 90도 이제 앞서는 것이죠. 이제 이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충전 전압보다
이 흐르는 전류는 90도 앞서 있는 것이죠. 사실 90도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90도는 아니죠. 이제 완전 용량순 부하만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완전 90도는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론적으로 90도입니다만은 90도보다 훨씬 작죠. 거기다가 실제 상황에서는 리액턴스 용량 유도성 리액션 순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좀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들었는데요. 이 간단한 원리를 아시는 분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끝까지 설명을 드려주신 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